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영어 1등급 받을 때까지 도와주는 코치킴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 원서 독해 하는데 왜 영어 1등급은 안 되나?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참 답답하죠. 내 아이가 정말 엄마 영어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원서 독해로 공부를 했는데 이건 너무 좋은데 막상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수능이 다가오는데 국내 입시를 해야 되는데 영어 1등급이 안 되고 이게 계속 2등급,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그죠? 많이 됩니다. 이럴 때 왜 그런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빠르고 또 굵직굵직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많은 인사이트 받으시기 바라요. 자, 엄마 영어의 한계 그리고 그 극복 전략에 대해서 제가 빠르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까지 관찰해 온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15년 동안 영어 원서로도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또한 수능 영어도 동시에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로 고민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한번 볼까요? 영어 원서로 수능 영어 1등급이 안 되는 그 원인이 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극복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번 영상과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좀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다루고 다음 영상에는 이제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엄마 영어 엄마의 고민 이런 거죠. 영어 원서는 잘 읽는데 너무 좋죠. 그렇죠. 나처럼 영어로 고민 안 해도 돼.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만 치면 2등급이고 3등급이고 그렇죠. 1등급 되기도 하는데 다시 또 2등급으로 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불안하죠. 그러면 이대로 가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대책이 뭐지? 대책을 또 어떻게 실행하지? 이런 고민이 계속 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다뤄드리도록 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어 원서를 이렇게 하면 영어를 이제 다 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원서로만 하면 당연히 1등급 되지 않을까 이런 망상에 쉽게 쌓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 원서로 했다고 해도 당장 1등급 안 되는 거, 쉽게 1등급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이분들 여러분 자주 보시죠.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오늘 수능 모의고사 치면 바로 1등급 되실 것 같으신가요?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의 100% 1등급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능 시험이 있고 나면 이 자주 만들어지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해마다 만들어지는 컨텐츠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외국인 유튜버들이 그 수능을 치어보면서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1등급이 잘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수능을 쳐본 적이 없고 수능에서 무엇을 묻는지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야말로 엄마 영어로 성장한 사람들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 챕터북에서 자기들이 관심 있는 책들로 성장하고 학교에서도 영어로만 배우고 그런데 수능 영어가 1등급이 안 된다고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심지어 외국인인 여러분의 자녀도 어릴 때부터 엄마 영어로 했어도 원서 독해를 꾸준히 하고 원서 낭독을 꾸준히 했어도 영어 1등급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분들만큼 여러분 엄마 영어 안 했잖아요. 그죠? 대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어 원서만 읽으면 당연히 1등급 받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코피 터집니다. 예. 특히 고3 때 영어 2등급에서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친구들 그대로 방치하면 시험에 이렇게 코피 터집니다. 예. 2등급이 아니라 3등급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 점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면 원서 독해로 엄마 영어로 공부한 학생들이 영어 1등급이 바로 되지 않는가? 첫 번째, 목적이 달라요. 책을 읽는 목적, 학습을 하는 목적이 달라요. 원서 독해는 주로 뭘 위해서 하죠? 솔직하게 말하면 아이들이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재밌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분야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게 소설이든 뭐든, 그죠? 취미 부분이든. 물론 정보에 대한 책도 있겠고, 가끔 다른 책들도 있겠지만 주로 이렇잖아요. 근데 수능 영어는 뭐죠? 그레이드, 점수, 등급이 목적입니다. 전혀 다른 이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식도 틀려요. 영어 원서는 주로 뭐죠? 스토리 중심의 책들을 주로 읽죠. 이런 책들이 재밌잖아요. 그죠? 재미도 있고, 서스펜스도 있고, 그죠? 정보도 좀 얻기도 하고. 그런데 수능 영어는 짧은 이 단락을 그 문장들 하나하나의 연결을 신경 쓰면서 분석적으로 읽어야 돼요. 전혀 다릅니다. 스토리 위주의 책들은 내가 심지어 한두 단락을 빼먹어도 한 문장, 한 문장, 두 문장, 모르는 문장 다 빼고도 사실은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는데 웬만큼 정말 엄청난 수준을 뛰어넘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수능 영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정밀도가 달라요. 정밀도가 다릅니다. 원서를 읽을 때는 내 아이가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읽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보나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수능 영어는 바로바로 판단이 돼요. 왜요? 이 문제를 맞고 틀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로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영어 영역, 우리나라 영어 영역 시험만의 원리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추구하는 바가 있고 원리가 있고 또 이것에 따라서 문제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성된 문제들 각각의 풀이법이 그것에 맞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원서를 읽기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모국인 학생들이 그냥 SAT 영어 시험 치면은 바로 만점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초중 고등학교 과정을 쭉 했다고 해도 SAT 만점 잘 안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1등급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원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수능 영어 영역 시험을 위한 이 시험 자체 그 문제 유형들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 영어 1등급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안 되는 게. 그래서 수능 영어만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빠르게 대책들도 당장 여러분이 가져갈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예, 당장 개선할 점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생이 자가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글을 읽는다 할 때 얼마나 이해를 하고 읽는 것인가. 그죠? 두세 단락 읽을 때 안 되는 문장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 정말 이해 깊이가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가 되나 이게 70점인지 80점인지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각 문단을 사실은 좀 주장이 있는 글이나 어떤 분명한 정보가 있는 글이라면 각 문단에 있던 이 주제문도 있거든요. 그거 주제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각 문단마다 그렇게 하면 책을 읽는 재미가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요.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한 챕터를 읽는다고 했을 때 그 챕터의 주제는 뭐고 혹은 스토리는 뭐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거기에 어떤 반전이나 어떤 이렇게 뒤틀림이 있는지 그 전개 방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 이후로는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면 갈수록 이렇게 하면은 재미있게 원서 독해를 하면서도 수능식의 사고 방식, 수능이 원하는 사고 능력을 조금 맞춰가는 그런 독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읽어주세요. 골고루.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골고루 읽어주세요. 즉 픽션만 읽지 마시고 정보를 주는 것도 읽고, 그죠? 어떤 그 주장 있는 그런 책들도 읽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섞어가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소설을 읽었다? 한두 권 읽었다? 아이들은 재밌는 거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주장이 있는 책을 한 권 읽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픽션만 계속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당연히 시험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입니다. 주기적으로 시험 당연히 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가 있다. 3월. 그러면 그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전에 작년 시험을 치면 되죠. 작년 시험을 치고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빠르게 보완하고 원래 시험 치고, 그죠? 원래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복기 또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은 원서를 읽고 또 내신 공부를 하면서도 이 수능도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원서 독해를 하는 친구들, 엄마 영어를 하는 친구들도 수능에 국내 입시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집중 투자할 시기가 필요해요. 원서 독해만 하기 때문에 수능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다? 오만한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집중 투자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끝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고1 들어가는 겨울방학. 이때 집중 투자 한번 해주셔야 돼요. 내 아이가 독해가 약한지, 아니면 단어가 약한지, 아니면 이런 해법이 약한지, 그죠? 해법이 약하다면은 이 수능 각각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죠? 이 독해가 약하다면 정밀한 독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월별로 공부를 하신다면 원서 독해는 원서 독해대로 하면서 즐겁게 공부하면서 수능 영어도 계속해서 꾸준히 잡아가는 그런 멋진 이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원서도 읽고 수능 영어 1등급도 받을 수 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대신 원서 독해, 엄마 영어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분명히 알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꾸준히 적용을 할 때 이 두 가지 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 명심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행복한 영어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지금까지 네가 영어 1등급 받을 때까지 도와주는 코치 킴이었습니다.